안녕하십니까. 4hours입니다. 지금 시각 6월 25일 7시 29분입니다. 한참 해외 선물 시장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종목들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선물입니다. 다우 일봉인데요. 이 이동평균선은 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40일 기준으로 하면 표준편자 2의 밴드의 상단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인데요. 수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전 고점이 이 수준입니다. 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밀리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현재의 상태는 매수가 이기고 있는데 보조 지표들도 보면 쌍봉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그 과열권에서 계속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스토캐스틱 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위에서 머무는 보통은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에서 매도하고 뭐 과매도권에서 매수하고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죠. 이렇게 스토캐스틱 팝이라고 해서 올라왔을 때가 오히려 추세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추세 베팅을 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가 그렇고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고점 징후로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봉 볼게요. 이런 밴드는 다 지우고 해볼게요. 30분 봉입니다. 일단은 이쪽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 박스와 위쪽 박스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아래 박스는 뚫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예 닿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위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조정이 확실해지는 건데요. 다시 이쪽까지 테스트하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매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치는 일단 관찰하는 자리인 것 같고 뭐 짧게 반등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일을 보겠습니다. 5일은 중요한 자리가 이 수평 라인이라고 했었고요. 여전히 중심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매도도 가능하다 그랬었는데요. 전일 실제로 뭐 생각했던 대로 강하게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벽 시간에 다시 또 올렸는데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좀 박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고점 징후는 있죠. 당연히. 이렇게 삼각으로 수렴이 되는데 저점 고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로 뚫냐 아래로 뚫냐 이때까지 관찰하든가 아니면 이런 저점 매수로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거서 여기서 저점 매수를 했는데 이탈하면 손절 올라가면 보유 뭐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관찰하시는 분은 이 수렴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탈 구간에 추세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강하게 어느 쪽으로든 갈 것 같은데 중심을 봐서는 위로 뚫는 건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도 기회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치는 아래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방향성은 계속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섣불리 매도 진입하기도 좀 곤란하긴 하죠. 저라면 좀 이 수렴을 이탈한 이후에 이 라인이 돌파되면 하락 돌파되면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정말 큰 시세가 났어요. 어디가 고점이다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월봉으로 봐서도 고점 돌파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윗꼬리를 달 수는 있지만 추세는 상방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른 걸 뭐 상방으로 투자하기도 그렇죠. 자,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30분 봉인데요. 이런 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두 번을 하락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가능한 국면이라 생각되고요. 이쪽을 서포트 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매수든 매도든 다 자리가 나오는 자리고요. 자기가 단타이면 뭐 매수 매도가 더 자주 나오겠죠. 이렇게 채널을 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든 이탈할 확률이 있으니 그걸 관찰해서 이탈하는 쪽으로 진입하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의 매매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지를 이용하는 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구간은 시간봉으로 좀 3시간봉으로 볼게요. 여전히 상방 추세 속에 있으니 섣불리 매도하진 말자. 그렇다고 매수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항생지수는 제가 보질 않는데 항생지수는 뭐 다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국내 선물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갭이 뜬 이후로 갭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밴드 상단 위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단의 이평선이 우회항 중이라 조정도 가능한데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 달러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는 중심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쌍봉이 나오면 살아있는데 쌍봉이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원봉 나오고 봉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과연 이런 쌍봉의 모습이 된다면 매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을 거보면 여전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매수가 더 유리하긴 맞는데요.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해도 되겠죠. 뭐가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세워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그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채널 이런 상단에서 매도를 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리긴 했잖아요. 그쵸? 이때는 좀 실패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내려주고 단타할 때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 지우고요. 다음은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상승의 피로감이 좀 있네요. 일단 밴드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 화살표에 보듯이 확실하게 상방 시세가 더 강한 편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트렌드를 걸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떤가요? 트렌드를 깰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랐으면 그때는 매수가 맞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밑에서 논다. 이 라인에서 논다 그러면 매도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엔화를 보겠습니다. 엔화도 이렇게 수평 권았는데요. 여전히 상승을 타고 있죠. 아이고 이거 일봉이 이 봉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이 수평 이 선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계속 저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매도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매도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도 뭐 가능한 자리는 있긴 있겠죠. 이게 30분 봉인데요. 30분 봉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트랩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여긴 그냥 닿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국면인데요. 이 라인을 잘 살펴봐야겠죠. 이 라인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단기적인 매도도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세는 상방입니다. 되도록이면 추세에 베팅하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이렇게 이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을 때 추세 베팅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추세가 가까워진 국면이죠. 예전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 뭐 딥선 랠리라고 딥은 이렇게 딥이잖아요. 이게 딥 랠리는 이런 랠리고 딥스 on 랠리니까 이런 눌림목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눌림목이라는 걸 썩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뭐 나쁜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격은 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땐 계속 안 사고 있다가 물론 다 놓쳤죠. 하지만 이때 이렇게 눌릴 때 사는 거죠. 이때 사는 거고 이때 사는 거고 뭐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는 중심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저점 지지해냈고요.
이제 이동평선이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추세는 하방인데요. 이런 헤드앤숄더형도 다 극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라인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이런 라인은 이미 붕괴됐고요. 이런 라인 속에 되도록이면 매수를 바라본다면 이런 때 근접했을 때 해야겠죠. 이런 식에서 매수하면 이까지 내려오거나 추세가 역전되면 완전히 끝장나는 파동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추세는 상방으로 바뀌어 있네요. 다음은 천연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전일 제가 여기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었는데요. 급등했습니다. 제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채널의 하단을 붕괴시키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통계적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단 채널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전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내리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전히 천연가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뤘지만 쌍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세 속에 좀 확인이 필요한 장면 같고요. 확실한 모습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매자들이나 좀 노리는 구간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는 다우랑 똑같죠. 뭐 특별히 차이 날 건 없습니다. 다우보단 조금 약한데요. 오늘 본장이 펼쳐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박스 하단을 아직 돌파하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서면서 박스권 내에 계속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위로 이제 좀 기대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트랩이 됐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한 10포인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이런 라인을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해줘야겠죠. 기대치가 1대2 이상 그 손익비가 나오니까 할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시 41분 됐는데요. 오늘 해외선물 시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뭐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내용은 다 소용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법들 중에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해서 기준을 삼고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좀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한 명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길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